투자의 새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 네 박자 종목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종목 공개하기 전에 AS부터 하고 갈게요. 어쩜 또 이렇게 또 5G 관련주입니까? 5G 축제날 같아요. 서진 시스템 지난 12월 달에 언급해 주셨는데 21.32%까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코앞이던데 추가 전략 좀 주세요. 일단은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5G 몇몇 종목들이 지금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외인과 기관,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이제 투신이 상당히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어떤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누적 실적이 이미 재작년이죠. 2018년에 어떤 실적이 98%를 달성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2018년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5G 종목 중에서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상당히 좀 많이 뛰어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5G 통신 장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4G와 관련돼서 인도행의 어떤 매출도 좀 상당히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ESS든지 자동차 같은 이제 기타 사업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 물론 이제 목표가에 거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뭐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기다리실 분들은 좀 목표가까지 기다리셔도 좋겠지만 뭐 내일 뭐 이제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도 있고 좀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현재 지금 제가 드렸던 목표가 32,000원까지는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천드렸던 그 시점보다는 20%가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이 종목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차 수익 실현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시간은 5G 얘기 당분간 좀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 투자 아이디어 얻으려고 하거든요. 역시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명 공개할게요. 비메모리 관련 종목으로 해서 어보브 반도체를 들고 오셨는데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정말 인기 있는 종목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도대체 어떤 재료가 있길래 들고 오신 거죠? 일단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신고가인데 시작이라고요? 예,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선 거의 세계 1위를 좀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좀 더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12년간 총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서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비메모리 관련돼서 가장 취약한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설계 업체를 지원하는 어떤 좀 정책을 내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사업에 상당히 좀 시동을 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이 이제 CPU죠. 이제 PC의 이제 중앙 연산 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뭐 인텔이 가장 독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비메모리체 관련돼서는 지금 세계 시장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에서 70%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선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로 지금 와야 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비메모리체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좀 분야가 있겠지만 최근에 지금 이미지 센서 관련돼서 소니가 좀 어느 정도 좀 위태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체인에 관련돼서 좀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장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급 책임망에도 상당히 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체 관련돼서 앞서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도 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MCU 칩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까지 이어지려면 강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MCU죠. 마이크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이런 섹터에서 상당히 좀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이후에 매그나 칩 반도체의 MCU 부분, 사업 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사업 구조를 좀 갖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MCU 칩 같은 경우는 이제 PC가 아니라 가전이라든지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CPU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의 어떤 두뇌를 말한다,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 MCU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에서 두뇌 역할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련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조에 달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 좀 많은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MCU 칩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유명한 지금 이제 뭐 기업들이죠. 필립스 같은 데도 좀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많이 갖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범용 MCU를 좀 비롯해서 리모컨용이라든지 모니터용 여러 가지 한 400개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MCU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CU만 갖고 있다면 어느 부분 이제 원제품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ITO죠. 사물 인터넷 관련된 핵심 기술 확보에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자제품에서 이제 무선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블루투스 저전력 기술이죠. 블루투스 로 에너지 관련된 기술을 현재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IoT 관련된 부분이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동사가 좀 이런 기술을 좀 확보를 함으로써 4차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중국 시장에다가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염두를 하고요. 홍콩 법인인 AVO를 이제 설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MCU 섹터가 상당히 독보적인 1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매출에 관련된 사업이 좀 개발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CU가 단순 저장이 아니라 연산까지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겠죠. 예, MCU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라는 점 확인을 좀 도와주세요. 네. 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59억 정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80% 정도 증가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한 37% 정도 늘어가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 3년 중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년 작년 3분기에 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또 3분기를 또 경신하면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최고점을 올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된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매출이라든지 뭐 중국 시장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된 부분이라든지 또 원가 개선된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반도체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을 좀 선방한 부분, 아무래도 경쟁력이 입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좀 영업권 상각 이슈 관련된 부분으로 좀 영업이익에 좀 적자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탈피를 하고 이제 흑자 전환을 제대로 하면서 지금 실적 관련돼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간불 일색이었습니다. 과거 성적표도 좋지만 정부나 또 삼성전자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비메모리 분야, 여기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도 밝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수급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작년 11월부터 기관이 상당히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금융투자 같은 이제 이런 어떤 기관의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가 있고요. 상당히 좀 인상적인 거는 이제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이제 최근에 좀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외인과 기관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이 지금 제대로 수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종목 안에서도 뭐 주가 차별화 향상이 요즘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딱 신고가를 기록했단 말이죠. 더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과 주봉상에 봤을 때 모두 전고점을 뚫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겠는데 물론 뭐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지금 12,500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8,4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12,500원 같은 경우는 2016년 5월에 좀 기록한 고점인데요. 제 생각엔 이 고점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게인 2016년을 꿈꿔보면서 목표 주가 12,500원, 손절가 8,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박자 차트로 정리하면서 이 종목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조한 점수, 실적과 모멘텀 플레이 할 수 있는 어버브 반도체 되겠네요. 네 박자 종목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